유럽 시장을 두드리는 한국의 밥도둑 간장게장 아침 뉴스에서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에는 파리 외곽에서 열린 CR 파리 국제식품 박람회가 비춰졌고 그곳에서 간장게장과 새우장이 현지인들에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세요? 간장게장이 프랑스 땅에서 인정받다니. 비빔밥 같은 한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간장게장이라니. 드디어 프랑스 사람들도 그 환상적인 맛을 알게 되겠구나. 저는 소리 없이 기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프랑스 사람들도 간장게장 맛을 알게 되겠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간장게장이라는 말이 낯설었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그 맛에 완전히 반하고 말았죠.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소스에 절여진 게살을 쪽쪽 빨아먹는 그 경험.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야 알 겁니다. 그것은 마치 파리에서 먹는 크루아상이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어요. 비빔밥이나 불고기처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식이 아니라 아직은 낯선 음식인 간장게장과 새우장이 그들 앞에 놓였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김이 검은 반도체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이 소개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알게 된다는 소식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이고 올해 31세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미술사 박사 과정을 하다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오르세 미술관에서 일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곳은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작품들로 유명한 곳이니까요. 반 고흐, 모네, 마네, 세잔. 그 작품들이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세를 방문하고 그들의 감동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다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K-팝을 접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꿈이 자랐고 결국 30살이 되어서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1년간 한국을 여행 중입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며 말이죠. 저는 한국에 온 이후로 다양한 한식을 접하며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간장게장, 새우장, 떡볶이, 김치찌개. 어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한국 김은 검은 반도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덕분에 더욱 많은 한식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한식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작년에는 이탈리아에서 푸른 꽃게가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 한국 사람들은 당장 수입하라 며 소리쳤어요. 그 꽃게로 간장게장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푸른 꽃게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종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이 녀석들이 어패류를 잡아먹으니 골칫덩이일 수밖에 없겠죠. 봉골레 파스타를 좋아하는 이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재앙을 맛있는 간장게장, 재료로 변신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저는 한식이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있어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장게장은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고된 삶을 견디는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역사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담고 있는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꽃게라는 자원을 어떻게든 맛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며 자연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식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간장게장 하나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뉴스에서 소개된 다른 한식들, 예를 들어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음식들도
이미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비빔밥을 정말 좋아해요. 그 다양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지는 맛은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죠. 제가 한식을 처음 먹어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탐구를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식의 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 이곳도 미식 문화가 매우 깊고 넓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보통 음식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밥상에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각기 다른 맛의 조화가 식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긴 해요. 아마비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제철 농산물 판매 시스템과 비슷한 건데 고객이 유기농 농산물을 미리 예약하고 농부는 그걸 책임지고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프랑스에서는 환경운동 차원에서 이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접하면서 프랑스와 참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역시 먹거리는 어디서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간장게장의 성공은 그저 한 가지 요리의 유행을 넘어 한국 음식 전체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프랑스인들도 한식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은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프랑스 정치인들이 한국 걸그룹 콘서트에 참석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음식을 넘어 더 깊이 있는 역사와 예술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이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영화가 정말 큰 영향을 주었죠.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문을 열고 나서 보니 한국은 훨씬 더 많은 매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음식들 속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계속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저는 한국에 관심을 가진 여러 외국인들과 교류할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한국에 와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유럽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죠.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특히 음악과 드라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팜스테이에 와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도 유럽에서 온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사라는 저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녀도 스페인에서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처음 한국을 접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다른 유럽 젊은 친구들처럼 K-팝과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세상으로 가는 문일 뿐이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말하며 웃었죠. 그 문을 열고 나서 한국 음식, 미술, 역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 나라가 가진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한국에 빠져들었죠. 제가 한국에서 여행한 곳들은 그 매력을 더욱 느끼게 해주었어요.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후 청주, 대전, 단양, 제주 등을 차례로 여행했죠. 청주에 갔을 때는 순대국밥과 고추만두국을 맛보았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순대국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맛이었고, 고추만두국은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국물이 일품이었죠. 사실 청주의 이런 음식들은 그 지역 사람들만 알던 비밀 같은 음식이었는데, 백종원의 3대 천왕이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타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어요. 대전에서는 성심당의 빵이 정말 유명했어요. 빵집이 이렇게까지 유명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프랑스인으로서 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성심당의 빵은 그 자부심을 조금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바삭바삭한 튀김 소보로는 한 번 먹어본 이후로 계속 생각나더군요. 그리곤 단양에서 떡갈비와 매운탕을 맛봤는데 그 풍부한 육즙과 매콤한 국물은 정말 한국 음식의 매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흑돼지 구이와 해산물 요리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음식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흑돼지 구이는 처음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그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감탄이 절로 나왔죠. 그리고 바다 바로 옆에서 즐기는 싱싱한 해산물 요리들은 그 신선함과 풍미가 넘쳐 흘렀어요. 프랑스에서도 해산물 요리를 많이 먹지만 제주의 해산물은 그 신선함이 차원이 달랐어요. 사실 한국을 여행하기 전에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맛보고 나니 이제는 그 어떤 음식도 제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은 단지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걸 한국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음식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만난 이들 중 가장 열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그 열정은 단순히 일이나 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에서 느껴집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키고 이곳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끝없이 새롭고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제가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매력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밥상이 나올 때마다 수많은 반찬들이 함께 나오는데 그 모습이 처음에는 정말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하나의 메인 요리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작은 접시들이 차려져 있고 각기 다른 맛과 향을 가진 반찬들이 한 끼 식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그 수많은 반찬들이 저마다 고유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농장에서 일하다가 프랑스의 암압과 한국의 제철 농산물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암압은 프랑스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기농 농부들이 중간 거래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만나 농산물을 거래하는 시스템인데요. 고객은 유기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선불로 비용을 지불해요. 그러면 농부는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받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농장에 가서 직접 일손을 돕기도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자연과 가까워지면서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제도를 한국의 제철 농산물과 비교하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프랑스에서는 환경운동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의 가치가 환경을 넘어서 삶의 중요한 일부로 여겨지는 느낌이 강했어요. 물론 두 나라 모두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제철마다 나오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제철 음식이라는 개념에 그다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더군요.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그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함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 사람들의 식문화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봄이 되면 나오는 냉이, 쑥, 달래 같은 산나물은 신선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참 좋았어요. 그 재료들로 만든 된장국이나 겉절이를 먹으면서 한국의 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산나물들을 그냥 먹지 않고 각 나물의 특성을 살려 요리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더군요. 어떤 것은 된장에 살짝 무쳐 먹고 또 어떤 것은 김치처럼 발효시켜 오래도록 저장해 두기도 하죠. 여름이 되면 상추, 깻잎 같은 푸성귀들이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삼겹살을 구워 쌈채소에 싸먹는 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프랑스에서는 쌈을 먹는 문화가 없으니 그야말로 한국만의 독특한 식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여름철에 나오는 재료들을 활용해 시원한 물김치나 열무김치, 오이냉국 같은 음식들을 만들어 더위를 식히는데 이 음식들은 특히 더운 날씨 속에서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가을은 추석 명절을 중심으로 온갖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지는 계절입니다. 배, 감, 대추 같은 과일들과 신선한 버섯들이 가득한 가을 풍경은 그 자체로 아름답죠. 한국 사람들은 이 시기에 곡식을 수확해 떡을 만들고 전을 부치며 가을의 풍요로움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재료들로 만든 송편은 달콤하고 쫄깃한 맛으로 명절의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추석을 맞이했을 때 함께 송편을 빚으며 그 정겨운 분위기를 체험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겨울에는 김장이 빠질 수 없죠. 한국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배추와 물을 절여 김치를 담그는데 이 김치는 한국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김장은 그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해요. 김치를 담그기 위해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함께 김장을 하는 모습은 한국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대규모의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에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철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나오는 재료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 자연의 순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제철 재료로 만든 음식들은 각 계절의 특성을 그대로 담아내며 사람들에게 그 계절의 맛을 선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머무는 동안 계절마다 나오는 음식을 즐기며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농장에서 일할 기회를 찾았어요. 지금은 유기농 농장에서 일하며 한국의 제철 농산물 포장도 돕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철 농산물을 포장할 때 함께 일하는 한국 친구들이 여러 종류의 산나물을 소개해 주었어요. 시금치, 돌나물, 삼립국화 같은 식재료들은 프랑스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라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나물을 섭취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계절마다 새로운 산나물을 맛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친구 사라 역시 산나물을 처음 접해보며 그 맛에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맛이 나지? 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포장을 마치고 농장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날도 역시 한국의 밥상은 반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라는 반찬들을 보며 프랑스에서는 메인 요리가 하나인데 여기선 모든 게 메인인 것 같아. 라며 웃었죠. 그리고는 저와 함께 열심히 반찬을 맛보며 어느 것이 가장 맛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고사리 나물이 너무 맛있어서 몇 번이나 집어먹었고 사라는 고추장에 비벼 먹는 비빔밥을 가장 좋아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느끼는 음식의 다양성은
단순히 맛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문화가 더욱 매력적인 부분이죠.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방식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식을 접했을 때 그 음식에서 느껴졌던 건 단순한 배부름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누군가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제가 한국 음식에 푹 빠져버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살다 보니 여러 면에서 문화 차이를 느끼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아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죠. 한국의 연예계에서부터 일반 사회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은 때로는 지나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위계 질서가 매우 뚜렷한 사회 구조는 프랑스와는 많이 다른 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나이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 문화도 한국에서 느낀 차이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데 한국에서는 일에 대한 열정이 때로는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렬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진 매력은 무궁무진해요. 특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은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따뜻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위험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치안이 매우 안전한 나라라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끼리의 예의와 배려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됩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불공정한 정치, 그리고 위계 질서에 따른 억압 등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어요. 한국에서의 농장 일과 함께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은 저를 더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한국 음식은 단지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통로였고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프랑스와는 다른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저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눈발이 날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미 여러 번 뉴스를 통해 이 집회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죠. 이 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는 않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 적은 인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마치 이들이 지닌 고통과 분노가 날씨의 추위조차 무력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분의 울음소리는 그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겪은 고통과 불의에 대한 절규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문제라는 것을요. 전쟁 중 벌어진 성착취는 단지 위안부 할머니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겪는 폭력과 차별의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나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결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넘어 경외감마저 들었어요.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이 모습은 한국 사람들이 지닌 강한 의지와 열정의 상징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직접 목격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 집회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과 함께 싸우는 그들의 정의로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종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집회와 시위가 열리곤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집회는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집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집회를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려는 강한 연대감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한국이 왜 이렇게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과 연대감이 바로 그 비결이었죠. 이 경험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날 집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여행자로서 이 나라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들이 겪어온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아름다운 경치나 맛있는 음식만이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역사적인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뜨거운 마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어지면서 저는 더욱더 깊이 이 나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저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는 나라이자 제게 끊임없이 배우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어느새 저는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한국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음식, 그리고 배운 역사와 문화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를 가든 저는 언제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조금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항상 미소를 띠며 저를 도와주었어요. 길을 헤맬 때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주문을 잘못할 때도 그들은 언제나 친절하게 다가와 도움을 주었죠. 제주도를 여행할 때 만난 한 할머니는 제게 특히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혼자서 제주 올레길을 걷다가 마을 근처에서 길을 잘못 들어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어디 가느냐며 다가오셨어요.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 설명하기 어려워하자 할머니는 그냥 저를 손잡고 마을로 데려가 주셨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그분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잠시 쉬어가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분의 마음씨는 그저 한낱길을 안내해 준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저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한 배려심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배려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특히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존중은 단순히 예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따뜻함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청주와 대전, 그리고 제주도까지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게 한국의 매력을 전해주었어요. 제가 혼자 다니면서 겪을 수 있었던 작은 불편함들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더 깊이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그 속에서 고전적인 가치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점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첨단 기술의 나라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특히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에 감동을 받았죠. 농장에서 경험한 제철 식재료도 그렇고 매번 새롭게 나오는 반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음식은 그 다양성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각기 다른 음식들을 맛보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고 즐기는 음식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보통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커다란 접시를 가운데 두고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이었어요. 그 속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정이 녹아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국이 단지 한때의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제 삶에 깊이 뿌리내린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제게 너무나도 큰 감동과 배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등불을 품고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이 등불은 오랫동안 제 마음을 밝혀줄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한국의 모든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나라입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더라도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그저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